반갑습니다. 계산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우리나라가 국운중성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이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 참 대단히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 기업이 하나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다는 것은 이건 재앙 중에서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그 중대한 문제인데 제가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 방법론까지 알아냈습니다. 참 아주 대단히 정말 중대한 문제를 밝혀내가지고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연구한 자연 그 활용법으로 우리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가 아니다. 팔도강산 을자형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반도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절의 섬이라는 뜻인데 웬일인지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다 같이 반도,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는 반도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동해, 서해, 남해가 있지만 이 북쪽으로는 중국 쪽으로 이 대륙으로 나라가 우리는 붙었기 때문에 이 대륙이지 여기가 반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란 말을 우리가 모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 반절의 섬이다. 우리나라는 반밖에 안 간다. 갇혀있는 나라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전 국민이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스스로 우리가 모순을 아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 반도인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조선 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부터 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대한민국 너희 나라는 섬에 갇힌 나라다. 반밖에 안 되는 나라다. 조그만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압박을 축소, 아주 얕보고 하는 그런 한 행위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국민은 계속 반도라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등 3국이 한자 문화권의 나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한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인데 반도란 말은 일본에서 다시 대륙인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이죠. 그래서 모순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와 아시아 대륙에 속한 지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이게 명확한데 이렇게 잘못 하고 있다. 그리고 기온은 3만 4원의 나라로서 기세가 아주 뛰어나 추나 추동의 계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점이 특색이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3만 4원, 3일은 춥지만 4일은 또 따뜻하고 또 추나 추동이라는 게
확실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자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점이 특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 선열들은 팔도강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각 도별로 도마다 그 기질을 한학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한학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형을 8가지로 나누어서 전라도를 세려춘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려춘풍. 그 세려춘풍 의미를 보게 되면은 전라도는 세려춘풍으로서 봄에는 버드나무가 제일 먼저 샛잎이 나오니 만물이 기나긴 겨울을 지난 희망의 새싹이 나온다는 봄의 기풍을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봄이 전라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왜 봄이 전라도에서 시작되느냐?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뜰 때는 햇기가 약하지만 한참 떠오를 때, 남쪽으로 떠오를 때는 햇기가 강하게 되죠. 그리고 햇기가 강하게 받게 되니까 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봄이 시작될 때는 버드나무 잎이 나오고,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만발해, 이렇게 개나리 진달래가 피면서 이 북쪽으로 이 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 봄은 전라도에서 올라오지만 또 가을은 이 북쪽에서 내려가죠. 이 찬 공기가 너무 가을 되면 강하기 때문에 이 가을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단풍 구경 어디부터 가요? 단풍 구경? 설악산부터 가죠. 그러니까 가을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우리 전라도라는 것은, 그 지방은 우리나라의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이고, 그 봄이라는 것은 그 희망의 새싹이 돋는다 해가지고 상당히 뜻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전라도를 세려춘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고향이 전라도신 분? 네. 2분? 3분? 4분? 어유 많이 계시네요. 예. 전라도,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아유, 전라도가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네. 다음은 충청도를 보겠습니다.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청풍명월. 이 의미는 충청도는 청풍명월로서 맑은 바람과 깨끗하고 밝은 태양의 빛과 15야 달빛으로 표현해서 충청도는 충청도의 기품은 청결성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밝은 태양도 좋지만 15야 달빛, 15야 달빛이라는 표현이 저는 아주 참 감동적입니다. 이 달도 말이죠, 도해지서 보는 거하고 시골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 시골에서 달을 보게 되면 뭔가 느낌이 더 좋죠. 그러니까 시골도 이 충청도 조용한 시골 밤 야밤에 떠오르는 달을 보게 되면 감동이 느껴지죠. 우리가 새해 되면 1월 1일 되면 해맞이를 어디로 갑니까? 동해안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떠오르는 해를 좀 느껴보려고 그리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이 보는 곳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충청도는 15야 달빛으로, 그래서 청풍명월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충청도는 양반이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불려왔지 않습니까? 양반은 점잖으시고 뭔가 누구한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고 뭘 좀 하나 배울 수 있을까? 또 뭔가 그런 분들은 뭐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청결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을 한번 한다면 이 뒤에서 총질이라도 안 뛸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충청도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어떻게 충청도 표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중 선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경중 선인으로서 거울 한가운데 빛이 선인이라고 말하여 정직의 기질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는 왜 이 정직을 표현했느냐? 경기도는 산이 많지 않습니다. 있어야 야산이죠. 야산이다 보니까 멀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거는 나를 보는 듯한, 거울을 보는 듯한 정직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분들은 이와 같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저도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요. 제가 엑스레이 검사부터 내장까지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속까지 깨끗하다고. 경기도 사람이라 그런 말 들었습니다.